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르TV 2020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마련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 소장의 방송은요, 그날 이후, The Day After 이런 내용으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한 7개월 정도 잠시 방송을 멈췄다가요. 제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난 시간에는 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는 펜을 한번 떨어뜨렸고요. 보여드려서는 안 될 내 등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강의 중에 저 가수 박현빈 씨를 김현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셨죠? 그래요. 자, 오늘도요. 힘차게 출발합니다. 예, 멋진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 주어진 1시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도 좀 주식시장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죠.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드디어. 예, 안 올 줄 알았는데 11월 3일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지금, 예, 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뜨거운 감자가 바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그리고 여당, 청와대까지 지금 과연 얼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버리면 이제 한 3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배당락 이제 이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장이 이제 무너져서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500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주식을 갖고 하는데 피해를 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자, 어쨌든 인터벌 없이 한번 가볼게요. 오늘 강의 내용은요, 지난주와 좀 같은 내용인데요. 자, 코비드-19, 자, 그날 이후 The Day After S라인 강의 3월 이후에 성장이 3월 11일 방송을 딱 끊고 대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를 좀 방송을 하기 전에 요것은 알고 가셔야 돼요. 최근에 코스피는 아닙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밀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모든 언론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보이시죠?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 이전에는요. 2013년도에는요. 어떤 날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바로 집권하기 시작한 해가 201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이전에는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이 100억이었어요.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은요. 50억이었습니다. 50억.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2013년 이전에는 코스피는 100억, 코스닥은 50억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바로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취임하시면서 요거를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50억. 그리고 코스닥은 10억 줄인 40억. 2013년도에 이렇게 됐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2016년도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13, 14, 15, 16. 그때요. 뭐 했던 때죠? 16년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야 했던 때죠. 그죠? 광화문에서 우리 촛불 잔치 했던 해입니다. 자, 2016년에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을 50억에서 25억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40억에서 코스닥은요. 20억으로 딱 반토막을 만들어 버리네요. 그리고 재작년이 되겠죠. 그죠? 2018년은 지금 2020년이니까 2018년도에는요. 코스피가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 즉 양도세 부과 기준 15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15억 원 똑같이 맞췄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춘 거요.
잘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 지금 바로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10억, 예, 코스닥 10억 이렇게 바꾼 거예요.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 즉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시끄럽냐면요. 그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요즘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요. 막 많이 지금요. 예. 개인 투자들이 좀 원성이 좀 심한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3억 원으로, 그리고 자, 코스닥도 3억 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준 금액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3억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에서 돈을 따면 22%에서 33%의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이걸 부동산으로 볼까요? 자, 2013년 이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에 2013년 이전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었다,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라고 한번 일단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100억짜리 아파트가 2013년 이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하느냐? 지금 얼마 하느냐? 그럼 100억짜리가 200억 하겠죠. 200억. 그렇죠. 저는요,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을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국무회의나 뭐 정부 당정청에서 하겠지만,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전이나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겠죠. 잘 보세요. 자, 돈은요, 계속 풀어요. 돈을 계속. 자, 이 신용사회라는 건요, 계속 빚의 사회입니다. 빚.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 거죠. 돈을 계속 빚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는. 그죠? 이 세상에서 오르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예, 내 월급과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우리 애들 학교 성적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2013년 이전에 100억이 지금으로 따지면요, 200억은 되겠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대전의 중심지, 예, 둔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크로바 아파트가 58평 기준으로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즉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가격 1층이 58평 1층이 5억 8천 이렇게 했거든요. 5억 8천. 그런데 지금은요, 19억, 15억 이렇게 갑니다. 19억, 15억. 물론 중국 아이들이 많이 와서 유학생들이 가장하고 해서 많이 사죠. 가장해서, 유학생으로 가장해서 엄청나게 아파트를 삽니다. 그 자금 출처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이 해당 국가 국세청에다가 이 친구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님 하고 보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저때 당시에 한 6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9억 합니다. 즉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지난 시간에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물론 사면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5년, 2030년 그래서 이제 뭐 9억짜리든 뭐 10억짜리든 15억짜리든 어쨌든 기준시가, 공시시가가 아니라 야, 실거래가의 90%를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야, 예를 30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청담동에 이제 한양 아파트는 얼마씩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3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요. 나는 공무원 생활하고 평생 모아서 그 사실은 이제 노 부부가 계신데 어쨌든 이제 세금을 지금 한 돈 1,000만 원씩 내는데 이제 뭐 한 5년 6년 뒤에는요 세금을 얼마 내냐면 한 4,400에서 4,500만 원을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식 강의를 하는 이 성소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예.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것만 얘기하시죠? 자, 흰색으로 갑시다. 땡큐. 자, 오케이. 땡큐.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 10억에서 3억이 아니라 이때 당시 100억에서 갑자기 3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예, 이거요. 제가 저기 2016년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한참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기억나시죠? 선거할 때 캠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 홍준표 후보 캠프,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도 이야기가 있었을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때 방송을 했냐면 이데일리 TV 들어오시면 그 방송 자료 있습니다. 대만이란 나라가 그 직거래 하다가 주가가 반토막이 됐어요. 대만이. 그래서 그거를 원상까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8, 90%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있었고 개인 투자자는 엄청 고통 속에 살았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정말 아이들 할 거 없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 부모들이 이 아이를 보고도 안쓰럽고 하니까 야 2200에서 1450까지 3월 달에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하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서 2450까지 오르는데 너도 나도 주식에서 돈 땄다더라. 그러니까 야 너 이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데 무슨 독이겠지만 물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식을 하는데 물론 3억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냥 장난 삼아서 계좌 터서 주식하는데 20억, 10억은 그냥 천지 삐까리예요. 아시겠죠? 주식 용어로 뭐 있어요. 그게 천지 삐까리. 자,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거요. 3월 달에 그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태로 인해서 쭉 빠졌죠. 1450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일반 개미 투자자도 있겠지만요. 특히 이제 동학 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왠가 좀 이상한 거를 좀 배우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요, 내 돈 현금을 갖고 하시는 거지. 이제 증권회사에서 대출해주는 신용거래 같은 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외상으로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요. 아세요? 지금요? 얼마인지 아세요? 예?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 들어서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청나게. 무려 코스닥이 얼마냐면요. 8조 6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는요. 8조 1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시가총액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8조 6천억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외상으로 샀구나. 동학개미가. 그래 잘했어. 야 내가 내 돈 갖고 빵빵빵 올려줄게. 나 외인이고 기관인데 여러분들 외상으로 산 거 돈 엄청나게 벌어서 부자 되세요.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어떤 명분은 뭐예요? 야 뭐요? 대주주권 판단 기준금액. 야 10억에서 3억. 그리고 이거 뭐 했었어요? 처음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5억으로 뭐 협의 중이다. 5억이나 3억이나 도찐이 개찐이 그 얘기고요. 저는 이게 맥시멈이에요. 이거 건들면 저는 주식시장 정말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 그리고 이걸요. 원래는 그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나 그다음에 손주 손녀 손자 다 합쳐서 3억. 이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사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코미디입니다. 우리 홍남기 장관님께서 주식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데 직접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정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지금 언택트, 지금 비대면 지금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죠? 일하던 알바마저 지금 잘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무서운 거 얘기해 줄까요? 홍남기 장관님. 외국인들은 이거 지분율은 얘기 안 할게요. 1%, 2% 이렇게 적용이 돼요. 네?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코스피가 100억짜리 회사가 1% 지분 갖고 있으면 22%, 33%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억짜리 회사 1% 갖고 있다는 거는 1억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은요. 이 금액 아무 상관없대요. 그리고 이 외국인은 금액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25% 이하만 갖고 있으면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 우리나라 외국인 한번 얘기할까요? 그 가수 누굽니까? 저 미국 그 우리
유승준입니까? 가수? 가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응? 군대 가겠다고 신체검사 받고서 뭐 이만저만해서 국민들 원성이 심해서. 자, 여러분, 소위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저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제 아들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이거 봐요. 저는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 미안해요. 자,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를 비판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군대 갔다 왔어? 당신들 아들 군대 갔다 왔나? 국적, 외국 국적이잖아요. 군대 간 나이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고관대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분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다 미국 국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정부에서 이걸 3억으로 딱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저 짐바브웨 아니면 뭐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가서요. 시민권을 획득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25% 미만만 갖고 있으면요. 절대 세금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외국인 신분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을 무슨 코쟁이로 보이십니까? 무슨 백인이고 미국 사람이고 호주, 영국 사람으로 보이세요? 찾아보셨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좀 시원합니까? 외국인들은 뭐 3억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25%.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5%.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최근에 빠지는 건 여러분들 외상으로 너무 사시면 얘네들이 반대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외상으로 주식은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동학개미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 동학혁명이라도 하게요? 안 돼요. 예. 너한테 왼수진 놈 주식 가르치랬다고. 아니 경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이.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는 그 주식 양도 차익. 그러니까 양도 차익 비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주식은 이거예요. 주식은 내가 어떤 그 유가증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액면가 A라는 회사가 5,000원 이렇게 써 있는 어떤 종이 쪼가리가 있어요. 즉 어음 쪼가리 같은 게요.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액면가 5,0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5만 원이야. 그러면 자, 이거 4만 원에 팔게. 그러면 누군가 저기서 갑돌이가 와가지고 야 하고 4만 원 주고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거를 한국거래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대신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장날에 우시장 아시죠? 송아지를 끌고 가고 송아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와서 그죠? 송아지 상태를 딱 보고 그지? 그러고 서로 협상해서 돈 주고 송아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끌고 가는 사람은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지? 그러니까 송아지를 판 사람은 이제 배고프니까 새벽에 나왔으니까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다가 저 골방에서 맞아가는 사람한테 걸려서 돈 다 털리고. 자, 그 TV 문학관 그 얘기요. 잘 들으세요. 그거를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2023년부터 또 어떤 행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비과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주식을 해서 1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야 2천만 원 이상 벌었어? 그러면 2천만 원, 네가 3천만 원 벌었네? 그럼 2천만 원 떼고 1,000만 원에서 20%, 즉 20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들일 거야. 이게 비과세 기준인 거예요. 양도 차익에. 그래서 이것도 엄청 이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2천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가자 그랬어요. 자, 1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사고 팔고 해서 이건 사실 단타라는 얘기고 사고 팔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났는데 6천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5천 제하고, 그죠? 비과세니까, 비과세 기준이 5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6천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원천 징수로 뗄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성도장, 5천만 번다라고 그러면 야, 5천만 벌 것 같으면, 야, 내가 세금을 무슨, 야, 1,000만 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 1,000만 원이 되겠다. 여러분들은 돈을 안 따봐서 그래. 돈을 안 따봐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화면 잘 봐요. 이게요, 제가 방송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저는 이데일리 온 전문가입니다. 이데일리 온 전문가요. 계좌 깠네. 자, 계좌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세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이데일리 온 그 회원님이 매매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실게요. 잘 보세요. 자, 매매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9월달이요, 9월달. 자,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말이 돼야 또 올라오죠. 지난 9월달 장 별로 좋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2,500만 원 벌었어요. 여기 좀 크게 비춰볼래요? 2,500이에요. 2,500을 매일 2,500. 2,500이 10달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2,500이 10달. 그러니까 1년 됐어. 10달이라고 치자. 그러면 2억 5천이지.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죠? 이게 장난 같으세요? 진짜라니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거를 계좌를 열고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2억 5천이요. 10달만 계산할게요. 그러면 5천은 비과세, 주식 양도차의 비과세 기준이 5천은 제외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2억에 대한 세금이 20%예요. 그러면 1억에 20%면 2천만 원, 2억은 4천만 원. 한번 떼볼래? 4천만 원을 빼앗기는 그 느낌? 여러분, 이 정도의 세금은요, 글쎄요. 자, 어쨌든 이 정도 세금은요, 여러분, 주식은 그냥 아주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이 2,500까지 벌 정도까지 오기까지 진짜 수년간, 10년,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잃은 거야. 막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해서 막 그냥 한강도 갔다가 막 그냥 마피되게 섰다가 내려오고 막 이거를 반복하신 분이야. 그래갖고 한 20억 잃었어. 최근에 제대로 배워서 조심스럽게 이제 정석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S라인, 스나이퍼 2, 포인트 그래서 요렇게씩 지금 벌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한테 돈을 이렇게 떼겠대. 2억? 일로 와. 4천. 이거요. 면 단위 동네 깡패도 호프집에서 돈 이렇게 삥 안 뜯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굳이 땡땡땡 구멍 콩나물을 빼먹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서운 건 그게 아니라 2023년부터 시행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사고 팔고 한 5천만 원 수익을 제한 나머지에서 20%씩 세금을 뗄 겁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그런다는 거는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한 총 수익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꽃 주식. 과연 자본시장의 꽃일까요? 선진국입니까, 우리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넷 지수에서, 즉 미국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중진국이에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FTSE 지수, 즉 유럽 지수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편입을 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를 중진국으로 보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부채 비율 150% 이하가 아니라 340%가 맞는데 이미 다 빼앗겼잖아요. IMF 때 98년도에.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대주주가 다 미국 애들이야, 젠장. 그러니까 150 이하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그걸 아시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끝! 예. 화가 나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고맙습니다. 자, 흥분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최근에 소위 내가 동학개미라고 자칭 동학개미라고 오신 분들 좀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잘 보시고요. 서점 가서 1억 갖고 10억 벌었다. 그랬으면 그 사람 책 안 내죠.
어디 산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아까 지금 보셨던 2,500 버시는 분은요, 저쪽에 안양에 사시다가, 멀리 저 시골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농가주택을 하나 사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요, 새소리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만하죠. 여러분들 한 달에 2,500만 원씩 벌면 재밌겠죠. 그죠? 진짜라니까. 내가 계속 매 방송 때마다 이런 계좌를 계속 열 겁니다. 공개할 겁니다. 아셨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좌 깠네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계좌를 열었네. 자, S라인에 대해서 오늘도 한 종목 짚어가 볼게요. 실제 매매를 한 거. 아까 보셨듯이 그 회원님들이 실제 매매를 해서 수익 난 어떤 거로 이거야. 그죠?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있는 거로.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C1은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절대 강자요. 아버지는 절대 강 이렇게 쓸게요. 절대 강자. 아들은 뭐냐면요. 문 열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들. 그래서 색을 기억하자. 파란색은 블루 칼라 아버지 작업복 색깔. D는 교복. 그래. 엄마 빨간색 원피스. 이 친구는 엄마. 예,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고. 예? 뭐니 해도 할머니. 자, 그다음에 밑에는요. 할아버지. 야, 그래요. 글 잘 써요. 예, 그래요. 예, 글씨 잘 쓰면 학교 다닐 때 글씨 잘 쓰는 애들이 공부 못 했대요. 쓸데없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글씨 못 쓰는 애들 공부 잘했어요? 예, 안 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글씨 못 쓰는 사람은 공부를 못 한 거예요. 그 거짓말 하지 말고. 자, 아버지, 아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목표가라니까요. 목표가고 아버지도 목표가요. 아들은 문을 열어주는 매수 위치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차트를 보면서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소매가 닿는구나. 자, 갑니다. 자, 항상 제가 사실 본격적으로 드릴 강의 매매 강의는 이걸 이제 스나이퍼 2라고 그러거든요. 스나이퍼 2. 기둥이 서고,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가 나오고, 캔들이 발생하는데 장대 양봉인데 종가는 0%로부터 7%, 고가는 14% 이상이 돼야 되며, 밑으로 저점 부분은 시가로부터 마이너스 3%가 발생을 하고, 일단 대마 이평선이 만나면서 G7, K7 이미 직전에 풍류 캔들이 나와 있어야 되며 거래량은 5만 주 이하여야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종가지수 이평선, 종가지수 거래 이평선이 이상 밑에 평균보다 3배 이상 올라오는 큰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자, 즉 3 그리고 7, 1, 4의 캔들이 나오면서 일단 하늘에서 성황이 비추는 즉 녹색 화살표라 함은 자, 몸통과 꼬리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다. 14%가 반으로 뚝 잘라서 윗꼬리 달고 종가 7%의 고가가 14%가 되는 저 그림이 발생해야 된다. 소장님 아무리 보더라도 몸통이 꼬리보다 더 큰데요. 저거는 바로 누락이란다.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단다. 주가와 거래량이란다. 그럴까? 주가와 거래량이 정말 안 바뀌는 걸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죠. 자, 어쨌든 황금 비율, 즉 몸통이 크다. 아니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이다. 그리고 5선 1, 2, 3, 4, 5선 1 바로 그 안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매수를 해서 자, 바로 파란색 화살표는 이 종가로부터 3%가 저가로부터 발생하면 무조건 3%의 수익이 날 때 이렇게 자동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발생하게 했단다. 즉 그죠? 이렇게. 그런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3%를 통과시키면 이 거래량이 누락된 것이지. 그리고 3%를 밑으로 밀고 거래량이 올라오더라도 그거는 바로 거래량이 나는 내 눈에는 가짜더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저를 아시는 제 제자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인지를요. 대한민국 1,0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은 모를 겁니다. 자, 이렇게만 가시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실게요. 37142856이라는 건데요. 2%, 자, 중요한 거는 저 거래량보다 자,
S라인을 강의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저 거래량보다 어떻게 그 기준치보다 많거나, 두 번째는 기준치보다 같거나, 그리고 기준치보다 적더라도 몇 퍼센트? 약 70% 정도는 올라와 주면 이게 수급 끝 조건에 맞는 목표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요. 자, 거래량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날 이후 더 데이 애프터 S라인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쫙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에 썬데이 토즈라고 돼 있어요.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 그럼 선들이 그려져 있죠. 녹색 선, 빨간색 선, 검정선, 파란색 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파란색 선은 아버지 절대 강자고, 녹색 선은요, 아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이해를 못 할까 봐 칠판으로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재밌어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네, 이게 저를 좀 멀리,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산 넘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앞산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는요, 마을이에요. 집이 있어요. 자, 마을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도 집이 있어요. 마을이에요. 잘 들어요.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마을이에요. 내가 여기서 보면요, 우리 앞산만 보이는 거지, 저 뒷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모르죠. 자, 여기에 최진사댁 셋째 딸, 그래요. 최진사댁 셋째 딸이 여기서 이 마을에 동철이한테 시집 오려면은요, 가마 타고 쫄쫄쫄쫄쫄쫄쫄 산을 타고 이리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집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리 시집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죠. 옛날에는 뭐 전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죠? 뭐 인편으로 보내야지 편지가 됩니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휴대폰 뭐 안 됐잖아요. 세상 참 많이 변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제가 얘기 드리는 주식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횡보하고 오르고 내리고 횡보하고, 이걸 그린 거예요. 이금당을 그린 거예요. 자, 보면 여기서 얘를 바라볼 때는 얘만 보이는 거지, 이 뒤에서 일어난 일은 몰라. 여기서 불이 났어. 자, 빨갛게 그려보자. 자, 제대로. 제대로. 자, 그렇지. 자, 여기서 막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이 나면 이제 연기 색깔은 뭐요? 야, 그렇지. 따라와야 된다. 자, 연기 색깔은 이제 이렇게. 자, 회색 그리기 뭐하니까? 자, 연기가 나면 여기서 바라볼 때 여기가 보이는 거지. 여기서 지금 연기를 볼 때는 여기는 다 탄 거야. 아시겠죠? 자, 제가 드리는 강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뭐를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서 볼 때는 내 동네, 내 앞산만 바라보는 거라, 뒷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내 현재 여기서 떨어지는 음봉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지, 뒷산에서 음봉이 떨어졌던, 양봉이 떨어졌던, 로켓가 떨어졌던, 뭐 알게 뭐요. 10억에서 3억으로 되던, 여기서는 알 게 없다고. 응?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다음 달 중순경부터 이거 결정되면요, 5억도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예언할까요? 주가요, 반토막 되어버립니다. 올라올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올라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절대 안 올라온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이 부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종목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잘 봐요. 자, 이 회사, 아까 봤던 썬데이 토즈 회사를 보는 거야. 네, 썬데이 토즈 회사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썬데이 토즈. 자, 빨간색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그래, 자, 썬데이 토즈. 자, 최대 주주 첫 번째, 이게 지분율이요, 35%죠. 이거 20% 이하는요, 이거 해서는 안 돼요. 끝난 겁니다. 대주주 지분이요, 반드시 20% 이하는 해서는 안 돼요. 물론 20% 이하의 장부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BPS, 지금 현재 PBR 너무 좋으면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단타는 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자, 대주주 지분이 35%인가? 그러면 진짜 얘는 좋은 거예요. 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뭐 보냐면요, 장부 연거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입니다. 잘 보세요. 영업이익이, 딱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요.
그저 그냥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 그저 그냥 이 회사가 흑자요, 적자요, 흑자요, 적자요, 흑자요, 적자요, 흑자라는 것은 예, 검정 글씨요, 그 얘기요. 적자라는 것은 예? 빨간 글씨요. 너 요즘 어때? 아우 좀 적자야. 이건 쓰는데 요즘 어때? 아, 좀 흑자야. 뭐 이러겠어, 그지? 흑자는 안 쓰지, 그지? 예, 흑자라고 했다가는 뭐라 그래? 아우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살아. 돈 엄청 번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 주식시장 어때요? 아우 적자예요, 그죠? 예, 흑자입니까? 예, 그러지 않죠. 흑자면 주식한다고 안 해요. 적자가 생긴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그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예,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자,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예, 아까 이제 그 대주주 지분 20%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무조건 흑자여야만 된다. 그리고 밑에를 내려보면 뭐라고 쓰냐면, 밑에 여기 뭐라고 쓰냐면 부채 비율 11%, 유보율이 2,842%. 이거를 뭐라고 그래?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대박. 자, 왜 대박이냐면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 1000% 이상이어야 된다. 2013년 바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기 이전 2012년도에 이미 바뀌었죠. 유보율이 2000%에서 1000%로 바뀌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반드시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은 1000%여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겠죠? 그런데 이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를 봤더니요. 어우,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세상에나 10일에 2,800%. 그리고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상단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스냅샷을 여기 재무제표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면 이거 붙네. 자,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는데 요게 유동비율이 있고 부채 비율이 있어.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 감수 봐. 이거 그래 미안해요.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빚.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런데 안정성 지표 레이시오 이 비율 자체가 자본금 대비 약 한 200% 정도만 유동 비율이 올라와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얘는 지금 거의 800%까지 올라왔지.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한다? 엄청난 집중 투자. 그거를 시쳇말로 몰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중 이렇게 얘기했죠. 비중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종목에 많이 태우느냐는 이런 종목에 많이 태우는 거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저 이름이 15,000원입니다. 자, 여기 너 이름이 뭐니? 15,000원. BPS 청산가치 얼마짜리야? 1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 15,000원 더하기 15,000원은 얼마일까요? 3만 원이죠. 미안해요. 자, 15,000원 더하기 15,000원은요.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3만 원. 그런데 이거는 3만 원이 아니라 25,000원 이렇게 읽는 거예요. 25,000원이 뭐예요? 그죠? 1250, 2550, 3750, 450, 5,000원에 6250, 7590, 8750, 959, 만 원. 자, 예전에 내 강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3만 원이 아니라 목표가 25,000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25,000원대에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저 5천만 원 벌고요. 그냥 더 벌면 그냥 내세요. 세금 많이 내면 나중에 대출 받거나 이럴 때로 주고요. 뭐 아파트 자금 몰라. 자, 어쨌든 그래요. 어렵죠. 우리가 도와줍시다. 자, 아까 앞동산, 뒷동산 얘기했어요. 이거 앞동산이 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 나는 얘를 바라보는 거지 저 뒤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녹색을 바라보면 녹색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녹색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건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서는요. 엄마는 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 둘 셋. 이거 엄마. 하나 둘 셋.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절대 강자예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서 비행기 타고 오는겨.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저 뒷동산이든 뒷동산이든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는. 네?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절대 강자예요.
뭐 여기서 일어나든 뭐 저쪽에서 일어나든 그 뒷마을에서 뒷마을에서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어. 참 이게 참 이 방송에서 쓰기 용어로 좀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얘는 저기 조 바이든이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이요. 그렇게 보시면 돼. 네? 자, 아버지는 무조건 그렇죠. 절대 강조. 그럼 목표가는 뭐예요?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조건을 두자. 어떤 조건을 두까? 저쪽 거래량을 1번이란 거래량을 보시는 거야. 자,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갈 때 첫 번째 저 거래량보다 1 많거나 2 같거나 3 적더라도 70%가 돼야 된다. 자, 화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자고요. 여기를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자, 화면 옮겨볼게. 자, 여기까지 그랬어.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 거 읽어보자. 자, 읽어봐. 시작. 예, 양봉, 양양양양 이렇게 읽죠. 그죠? 양양양양. 예, 잘못됐어요. 이거는 양음, 양양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야, 캔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렇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얘기죠. 이게 어떻게 저 양봉이야. 양음, 양양 이렇게 읽는 거야. 단지 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이든 플러스, 양이든 음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뭐냐면 그냥 돈 버는 거야. 야, 너 돈 벌었어, 돈 잃었어. 그게 가장 돈만 벌면 되지. 무슨 여러분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봐. 요 아들 하나, 둘 시작됐던 시가 부분 위로 올라오거나 즉, 자, 지금 올라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가 위로, 이 아들선 위로 시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즉 첫 번째 종가가 이 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뭐가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 끝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지금 얘를 지워 볼게요. 여기 지워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뚫어지게 봐봐요. 여기 보면요, 뚫은 겁니다. 여기 제가 돋보기로 크게 보였어요. 자, TV 화면이 크게 이제 보시는 분은 보이실 거예요. 여기요, 시가를 뚫었어요. 오케이. 그렇으면 합격이요. 자, 이날 저녁에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아까 봤듯이 장부 봤을 때 안정성 지표 끝내줬죠. 가진 게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이 엄청 많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수장이 그러더라. 몰빵치라고. 즉 비중을 크게 늘려도 된다라고 했으면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그래? 그래, 로또라고. 자, 조건인데 여기서부터 아까 엄마 아버지가 목표가라고 저까지 가는 동안 긴 장대 양봉을 만들겠지. 만드는데 조건은 뭐다? 저쪽 1번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 70%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된다. 아셨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움직일 때를 보자. 자, 그 이후로 이제 움직입니다. 음봉 붕 떴다가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거래량 없지?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지금 화살표 거는 데가 목표가예요. 자, 근데 조건이 있다고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 조건은 뭐라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지. 근데 거래량이 저쪽 1번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아니면 적더라도 70% 정도 되면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한번 천천히 이제 옮겨 봅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죠? 안 가요? 여기까지 좀 길게 봤어요. 소장님, 예, 엄마선 1차 목표가에 왔어요. 매도할까요? 자,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저 거래량보다 1 많거나 2 같거나 3 적더라도 70% 미쳐버리겠죠. 그렇게 조건이라 쓰고 계속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후에 수장님 어디를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푹 찍으면서 여기다 돋보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돋보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기를 지금 돋보기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라인을 빡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1번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 70%거나 방송 중 다루지 못한 투자 비법은 노란톡 성면석 친구 추가 시 서비스 제공될 수 있습니다. 중간 광고였습니다. 자, 저를 사칭하는 중국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요, 무슨 뭐 카톡에서 종목 주거나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 놀라지 마시고. 아셨죠? 오케이. 자, 여기 보시자고요. 맞죠? 이러면 매도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이때 매도를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됐든 장부가 됐든 같이 보고 해야 아까처럼 한 달에 2,500만 원씩 버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 모양 그 꼴 되는 거예요. 계좌를 여러분들이 열었을 때, 흔한 말로 계좌를 깠을 때 계좌가 참 평온해야 된다고요. 그죠? 예? 계좌 깠네. 그렇죠? 예, 개 띄어쓰기하고 좌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계좌 깠네. 자,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시자고요. 저쪽 거래량보다 얘가 70% 올랐으면 얘는 끝난 거예요. 얘는 끝난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디부터? 아들선부터 여기까지 퍼센트는요, 70%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서서 가만히 둬서 여기서 지금 조건대로 팔았으면요,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래량 되고요. 여러분들이 파셨으면 1,000만 원 샀으면 1,700 되는 거고요. 1억을 몰빵하라고 그랬죠. 1억을 사셨으면요, 1억 7천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요, 그냥 소액 가지고 500 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요, 사고 팔고 하셔도 됩니다. 이상 성소장이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어떤 종목이다? 자, 저쪽에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성소장이 무슨 짓을 그날 이후 도대체가 대전 저쪽 지하실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바로 이데일리 온에서, 저는 이데일리 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개국 멤버, 저는 방송을 횟수로 지금, 그죠? 연수로 따지면요, 지금 12년째입니다. 놀랍죠, 그죠? 예, 12년째. 그리고 이데일리 온에서요, 저는 매주 목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밤 11시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잘 들으세요. 매주 목요일 이데일리 온에 들어오시면 제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장중, 예, 오전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못한 이야기는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매주 목요일은 뭐 하라고요? 그래요. 예, 이데일리 온에서 무료 공개 방송 하는 날, 거기다가요, 써놔요. 목요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예, 그래죠. 이데일리 온, 예, 꼴통, 예, 성명석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코비드-19, 그날 이후 더 데이 애프터. S라인이란 그 그림.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나 또는 2023년, 즉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한 주식 양도세, 주식에서 돈 연락장 번 거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5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세금을 20% 띄겠다. 자, 원래는 2천만 원이었다니까요. 저요, 진짜 막 눈에 막 눈알 튀어나온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참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2022년이면 또 중요한 해가 되겠죠.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잘 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주식하는 분들이요, 진짜 무슨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것저것 할 거 없어가지고 죽지 못해 마지막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서 끙끙거리는데,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상 사지 마세요. 외상. 왜 이렇게 외상을 좋아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신용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아셨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중 자체를 이 종목은 많이 들어가, 이 종목은 적게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는 정해져 있다는 건 바로 부채 비율과 유보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자, 소장님, 야, 정말 재밌다. 정말 1시간이 벌써 후다닥 지났는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소장님이 재밌게 우리하고 놀아줄까? 그럼요, 한번 자 보자고요. 첫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는요, C1, 즉 음봉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음봉 하나 발생 자체가 내 앞동네, 내 동네 앞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자, 뒷산, 뒷산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거요? 이게, 그렇죠.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요, 아버지는 무조건, 예, 하나입니다. 절대 강자고 반드시 거기는 목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나왔는데 잠깐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위치를 보면서, 자,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생각해 볼까요? 아까 BPS가 얘가 얼마였냐면요, 15,0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더하기 15,000원 했더니 3만 원이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1250, 2500, 3750, 450, 5,000원에 6250, 7500, 8750, 950, 만원. 그러니까 만원 빼고요, 1부터 자 9까지 계산했을 때 9 없고 8까지 계산했을 때는요, 바로 7개입니다. 그러면 25,000원이죠.
그래서 끝난 거죠. 15,000원짜리가 3만 원에서 우리의 기준대로 그렇죠. 2500이니까 얘는 당연히 끝난다. 이 위치에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들이 하는 행위를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면 정말 재밌겠죠.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 S라인 매매, 우리 박현빈의 아주 그냥 끝내줘요. 그거죠. 자, 두 번째 아들이죠. 아들. 자, 음봉이 2개 떨어졌을 때고요. 세 번째는 엄마입니다. 음봉이 연달아서 3일 연속 나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라고 해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 음봉이 이어서 4일 연속 발생했을 때고요. 이건 참 할아버지는 대단하시죠. 5일 연속,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될 수도 있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수, 목, 금, 월, 화니까. 자, 어쨌든 5개가 연달아 나왔을 때 이쪽 부분은 뭐라고요? 목표가가 되고요. 여기는요. 절대 강자.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목표가고요. 아들은 문을 열어주는 매수, 나머지는 매도, 수익, 차익 실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마지막. 자, 이것만 보여주고 저는 이만 또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자, 여기 좀 보실게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종목은 이쪽 보이죠? 러셀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러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다음 수요일 또 밤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보다요. 오늘 또 재미가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뵈러 또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